하도 너는 왜 이렇게 잡소리 많냐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일단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귀한 퇴근 후 시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번 썸머랠리가 연장전까지 돌입을 해가지고 한창이고 또 뭐 포모 증후군, 우리말로 주식 시장에서 돈 벌 기회를 나만 놓치게 될까봐 불안해서라도 매수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코로나 이후에 또 나타났고요. 그렇다고는 해도 오늘 조정은 조금 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인데요. 오늘 진짜 모처럼 비가 그쳐가지고 옷을 쫙 빼입고 멋부리고 데이트를 나갔는데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이빨에 중국산 고춧가루가 딱 끼면서 산통이 다 깨져 버렸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보통 우리 K증시에서 환율 하락하는 날은 외국인들도 순매수하면서 지수도 웬만하면 상승 마감을 해야 맞는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개장 초 1270원에서 걸리적거리던 원달러 환율이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1265원까지 수직 하락을 했는데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순매도로 우리 K증시를 후드려 팼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중국산 그 고춧가루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바로 딱 이 시점이 중국의 2분기 GDP가 발표됐는데 결과가 예상치 7.3%의 턱없이 부족한 6.3%, 거의 이 정도면 지표 쇼크 수준인데 거기다가 전분기 대비해서도 1분기 2.2% 성장보다 확 떨어진 0.8% 성장이 나왔습니다. 아니 분명 중국은 그 코로나 락다운 완전히 풀렸고 리오프닝도 이미 2분기째 진행 중인데 GDP가 이 정도면 지금 중국 경제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어쩐지 올해는 미세먼지도 별로 안 불어온다 했는데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아까 그 GDP 발표 직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되면 중국 인민은행이든 중국 정부든 또 왕창 돈 풀겠구만. 그럼 위안화 가치는 여기서 더 똥값 되겠네. 그래서 위안 달러 환율이 순간 급등이 나왔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오늘 휴장일이어가지고 제대로 된 환율 방어도 뭣도 없었습니다. 이 반작용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별로 반갑지도 않은 평가 절상이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는데도 외국인들은 오히려 우리 K증시에서 주식을 순매도로 내다 팔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역 상대국 1위 국가가 중국인데 여기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게 우리한테도 좋을 건 없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 수출량도 자꾸 줄어드는데 그럼 이제 전체 수요도 부진하고 우리 한국산 수출품 선호도도 요즘 하락하고 이거 그러면 이중으로 마이너스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장거리 연애를 하는 내 여친이 있는데 이전에는 나랑 일주일에 한 번씩 겨우 만났는데 요즘은 바쁘다고 2주에 한 번씩만 만나. 근데 그 와중에 요즘 반려견까지 데리고 나와 나를 만날 때. 그럼 당연히 나한테 그 할애하는 정성과 관심과 시간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하여튼 중국 경제는 지금 병세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중국 이코노미스트 킹거 라오는 지난 다른 중국 경제지표 부진 때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면서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었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았다. 아무래도 이런 경기 부양책을 기다리는 데 따른 피로감 그리고 짜증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 같고 이제는 중국 정부가 이미 화끈한 대책을 내보내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었겠지라는 회의론까지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거 지금 중국 경제가 저렇게 비실비실한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시진핑이랑 뭐 상하이방 태자당 뭐 이런 그 음모론 말고 여기서 음모론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그런 거에 약해. 음모론 같은 거. 음모론을 왁싱하라. 책 한 권 쓸까요? 책 제목으로? 분명 또 억으로 실패해서 안 팔리겠지. 근데 음모론 말고 현상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요즘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제조업 그 단지 기지가 많아요. 인도도 있지. 그리고 멕시코 이런 데로 분산되고 있단 말이죠. 당장 테슬라도 지금 중국 상하이에 그 공장 원래 추가 준설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테슬라에서 이번에 인도 진출 준비하고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혔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도 뭐 청년 실업 급증하고 출산율 급락하고 이런 와중에 내수 경기 부진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직격타로 때릴 것이 바로 그 안 그래도 사상 누각처럼 위험하다고 경고음이 끊이지 않는 중국 부동산 업계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GDP를 뭐 시멘트 GDP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GDP에서 4분의 1이 그 부동산 비중이에요. 그리고 중국 지방정부 세수의 또 4분의 1이 부동산 관련이고요. 또 중국은 가계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이 67%인데, 아니 물론 우리나라는 73%니까 이거보다는 중국이 더 낮은데, 그래도 하여튼 중국은 아예 그 시골에 사는 이런 분들 빼면은 더 부동산 편중이 심하다고 봐야죠. 자, 그 와중에 오늘 K 자동차 업종 모두 이제 외국인들 대량 매도세에 하루 종일 시달렸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중국 때문입니다. 이 상하이 공장에서 싸게 만든 테슬라 모델 Y가 이제 마침내 국내에 출시했는데 가격이 이게 4천만 원대여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그 가격 때문에 국내 전기차에만 주어졌던 보조금이 이 테슬라에도 이제 지급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 전기차 시장에 뭐 엄청나게 큰 타격이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게 오늘 공개된 상반기 자동차 수출이 35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 차량 수출이 무려 작년 대비 70%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더블 날 뻔했어. 그렇게 증가한 게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지표만 갖고는 오늘 자동차하고 부품 관련주 다 올랐어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모델 Y 영향으로 오늘 다 빠졌다고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7월 FOMC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제 그 일주일 전부터는 일명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연준 임원들의 연설이나 외부 기고 같은 게 금지되니까 연준 매파들이 지난주처럼 열심히 입 털고 다니면서 증시 분위기 흐트러 놓는 그런 악재는 다음 주까지는 없다고 봐야 되겠고, 일단 이번 7월 FOMC에서는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할 게 거의 빼박으로 대기 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원래 6월 달에 금리 인상 하려다가 한번 미룬 거니까 이번에 여기서 금리 인상이 아예 심화이 될 수 있다, 멈출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의 그 듀얼 맨데이트라고 그러죠. 양대 책무. 이게 바로 고용하고 물가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고용지표랑 실업률은 뭐 완전 고용에 진입을 했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그 물가, 이 인플레이션도 확실히 이제 꺾이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에서는 작년 내내 인플레 관련 지표들만 나왔다 하면 연준의 매파적 채찍을 두려워해야만 했던 그런 투심이 이제는 거의 회복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특히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는 코로나 때 2%에서 코로나 끝나니까 갑자기 9%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현재 3%로 돌아오는 이런 어떤 그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왕복의 여정을 마무리 지어가고 있고, 결국 연준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어떤 미션을 완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 제가 거의 매일 언급하게 되는 그 뉴욕 연은 이코노미스트 출신 에드워드 야르데니, 이 양반은 현재 미국 경제가 침체 없는 인플레이션 잡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이 바로 중국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기 둔화가 글로벌 전체의 원자재 가격 하락을 유도했고, 그거를 또 미국이 이어받아가지고 미국 인플레이션이 잡히는데 일조를 했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러면서 올해 예측 기관들이 완전히 틀린 전망 두 개는 바로 증시가 올해 하반기가 돼서야 본격 회복할 수 있다는 전략 후강 전망,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글로벌 GDP하고 인플레이션 둘 다 끌어올릴 거라는 바로 이 전망 두 개가 올해 예측 기관이 완전히 틀린 그 두 개의 전망이라고. 그런 일은 전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마이너스 5.4%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이분이 지난 5월 달에 한국 다녀갔죠. 사실 월가의 큰형님답게 발언 하나하나가 화제를 모으는 진짜 글로벌 금융계의 거물인데, 이 양반은 오늘 또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증권사 대표들이나 임원들이 맨날 그냥 똑같이 하는 얘기가 올해가 작년보다 증시 더 좋을 거라고, 그러니까 주식 사라고, 거의 진짜 무슨 무슨 기계음, 그 버스 탈 때 버스 카드 되면 학생입니다 하고 나오는 것처럼 거의 진짜 그 뇌를 거치지 않은 그 기계적인 정말 숨 쉬듯이 내뱉는 그런 류의 그 호객행위 발언하고는 완전히 이분은 그 차원이 다른 분인데, 그 제이미 다이먼이 최근 미국 경제의 리스크는 소비자들이 서서히 현금이 소진되고 그로 인해서 기업 실적을 뒷받침해줄 소비 여력이 떨어져가고 있는데, 기준금리는 당장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제 이게 리스크라고. 또 그리고 러우 전쟁도 이제 양측 다 버티기 힘든, 정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황까지 온 만큼 조만간 크림반도에서
뭔가 재앙적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게 올해 글로벌 경제에 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경고도 같이 했어요. 설마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6.25도 터진 건데 푸틴이 진짜 전술핵을 사용한다, 이러면 진짜, 야, 이거 우리는 대놓고 우크라이나 지지 선언했는데 이거 참 어떻게 되는 건지 참 미치겠네요, 진짜. 자, 오늘도 평화로운 K 증시. 그 지난번에 그거 기억하세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제대로 된 2차 전지 관련주도 아니면서 2차 전지의 그 탈을 쓴 가짜 테마주들 이런 거 잡아내겠다고 그 발언했던 거. 그때 이제 누가 저한테, 야, 요 회사 한번 봐라, 여기 좀 심상치 않다 하면서 이제 백광산업이라고 상장 주식 그 기업이 있는데 그런 걸 저한테 얘기를 들어왔었는데, 여기가 원래 그 뚜러뻥 그 약품 만드는 회사인데 그 뚜러뻥 성분이 뭐 별게 아니라 양잿물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근데 여기서 수산화 나트륨을 생산한다고 그게 2차 전지 양극재 전구체 만들 때 무조건 들어가는 물질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2차 전지 테마주라고 훈장이 달렸어요. 참나. 아, 이거 이러다가 술 먹고 2차로 많이 가는 역전 할머니 맥주, 이것도 2차 전지 관련주 되겠어, 이거. 아, 근데 그거 아시죠? 그 역전 할머니, 제가 되게 좋아한다는 얼음 맥주 파는 그 역전 할머니 맥주, 거기도 상장 준비 돌입했다는 거. 여기가 바로 K 증시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백광산업 주가가 6월 한 달 동안에만 더블이 됐어요. 7,000원에서 14,000원까지 순식간에 올라갔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딱 사상 최고치가, 그러니까 14,000원 찍은 바로 그날 전 대표이사 횡령 이슈가 터졌어요. 그래서 주가는 바로 내리에 꽂아버렸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지난 에코프로 그때 이제 저도 판단하기를, 회사의 검찰 압수수색까지 나왔다는 건 이거 작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다. 거기다가 금융이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 특히 이제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부터 남부지검에 이게 배당돼서 압수수색 나왔다. 이거 이러다 거래 정지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로 에코프로 주가가 거의 2배가 올랐죠, 지금. 하여튼 요런 선례가 있었다 보니까 그 백광산업도 의기양양해가지고 주주들이, 야, 지금이 박앤세일이다, 이거 좆도 아니다만 하면서 다들 저가 매수한다고 달려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 마감 직후에 결국 거래정지 공시가 떠버렸습니다. 그 전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풍문조회 공시랑 함께 거래정지 공시가 올라왔어요. 아, 물론 뭐 에코프로 경우를 봤을 때 여기도 앞으로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전 세계 증시에서 기업 오너가 구속됐는데 주가가 그 뒤로 2배 올라간 이런 주식시장은 아마 K증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에코프로가 대단하다고 그래야 될지, 아니면 외국인들도 이제 이런 K증시의 특성에 뭐 거의 적응을 잘해가지고, 야, 원래 오너가 돈 밝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업 수완도 좋고 기업가 정신도 이 사람들이 센 거다, 이렇게 오히려 K 종목 분석 스타일의 외국인들도 동조를 하는지. 근데 뭐 지금은 에코프로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거래정지 맞으면 진짜 이거 폭동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는 거의 뭐 마틴 루터킹 목사님급으로 뭐 탄압받았다 뭐 그래가지고 거의 영도자가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을 줄창 팔아댔는데, 과연 그럼 여기서 썸머랠리 꺾이는 거냐?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하기는 이르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에코프로는 또 올랐고 카카오는 또 빠졌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는 종가 기준 99만 9천 원. 야, 진짜 100만 원 바로 코앞에서 마감했는데, 물론 이제 장중에는 100만 원도 넘어갔다 왔지만 마감가 기준으로는 아직 100만 원에 진입을 못 하고 있는데, 진짜 이 에코프로 주주분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 만나볼까 말까 진짜 사람 환장할 만한 그런 주식이 아닌가 싶어요. 어쩜 이렇게 사람을 막 미치게 하는지 아주 그냥 웬만한 아이돌 저리 가랍니다, 진짜. 그리고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상장 첫날 전환사채 물량 120만 주 풀어버린 필에너지는 예상대로 분노의 매도세를 면치 못했고, 오늘 하루 만에 마이너스 22% 떡실신. 참,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오늘 또 빠졌다는 카카오가 이복현 원장 이슈가 또 여기 있었는데,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카카오에 대해서 지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에 대한 의혹을 자기가 규명할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정말
이 정도 금감원장 발언 수위면은 진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거 니네 안 봐준다. 이 정도로 이제 세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는 뭐 구조 조정을 통한 인력 감축하고 뭐 그래서 명예퇴직도 받고 어쩌고 한다는데 그렇게 조직 개편 병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정말 냉담합니다. 아, 왜 이제 와서 호들갑이냐고 막 이런 건데 카카오 계열사 중에 지금 절반이 적자인데 지금까지 뭐 했냐 이런 소리죠. 근데 참 그거 아세요? 올해 공정위에 등록된 카카오 계열사가 126개입니다. 126개. 이것도 작년에 139개였다가 줄어든 게 126개.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이게? 아니, 그 구글 모에서 알파벳 있잖아요. 여기 뭐 유튜브랑 구글, 그리고 인공지능 웨이모, 하여튼 별거 다 들어있죠. 그래서 IT의 종합 백화점이라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의 마차급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이 계열사가 150개거든요. 근데 여기 알파벳은 그냥 여기 알파벳만 지주사로 상장이 돼 있고 유튜브니 구글이니 뭐니 하여튼 나머지 다 계열사 비상장이에요. 만약에 이 알파벳이 한국 기업이었다? 아마 카카오처럼 했으면 최소한 20개는 벌써 상장했을 거야. 심지어 알파벳 자회사 유튜브도 아직 상장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 국내 어떤 유튜브 채널이 이번에 상장을 한다고 좀 설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네 기업 가치가 1조래. 아니, 구글이 유튜브 인수할 때 당시 그 유튜브 가격이 1조 8천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 실시간 뉴스나 뉴스 속보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은 결코 뉴스 보면서 이런 뉴스가 나왔네 하고 그걸로 투자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를 미리 다 알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내일은 화요일인데요. 일단 내일 뉴스부터 자세히 보고 그 다음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미리 나올 뉴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루에 딱 3개씩만 탑3로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내일 7월 18일 화요일 정부가 오픈랜 민관협의체를 공식 출범합니다. 요게 내일 핵심 일정이라고 봐요. 오픈랜은 우리말로 개방형 무선 접속망이고요. 6G 그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여기에는 이제 5G는 비록 뭐 폭망을 했지만 이제 그럴수록 6G를 더 앞당기자. 그래서 증시에서는 그 장비주들이 주인공으로 꼽히죠. 그리고 내일 또 중요한 거는 드디어 내일 정부가 2024년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노사정 그 어느 쪽도 이제 만족을 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럴 때 이제 무인 로봇 이쪽은 또 수혜가 될 수밖에 없죠. 이미 뭐 무인으로 주문하는 키오스크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도 무인 서빙 로봇 그리고 편의점도 무인 편의점 주변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심지어 공사 현장도요. 중대재해처벌법 그 생겨나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위험한 일에 사람 안 쓰냐 이걸 연구하다가 이번에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AI 미장 로봇, 세멘 바르는 미장 로봇을 개발해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당연히 더 빠르고 정확하대요. 그래서 이제 저부터도 이제 당장 이거저거 다 안 되면은 가서 노가다라도 뛰자. 이것도 이제 불투명합니다. 특히 저처럼 기운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은 더 안 받아주겠죠. 뭐 하여튼 이런 무인 테마, AI 인공지능 로봇 이쪽은 이번 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도 교집합입니다. 아, 참 제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거를 이미 3주 전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내일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 자료를 공개하는데 이게 이제 기재부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증시에서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가 직결이 되죠. 그리고 내일 나올 보도자료 하나는 그 해수부가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해양 환경 지킨다. 요건데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하다는 이거 관련해서 생분해 내지는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들에 좀 주목이 되겠죠. 이어서 내일 과기부가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성과 교류회를 개최하는데 요거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원격 진료하고 스마트 병원 이쪽 테마고 그리고 이제 내일 다른 정부 일정은 지금 워낙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아마 좀 축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내일 화요일 미국에서는 6월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이 나오는데요. 다음 주 FOMC 앞두고 이제 자꾸 앞에 말한 그런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정말 미국 가계는 지난 코로나 때 쌓아놨던 초과저축액을 다 쓴 게 맞나? 다 써가는 게 진짠가? 그래서 이제는 고금리를 버틸 소비 여력이 소진되기 직전인가? 이걸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겠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전력 반도체 제조사 CG트로닉스가 내일부터 이틀간 수요 예측, 또 틸론이라고 여기는 코넥스 상장주인데 기업용 가상현실 클라우드하고 메타버스 오피스 전문 기업인데 이번에 코넥스에서 코스닥 상장으로 이전을 하는 이 수요 예측에 역시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나섭니다. 이어서 이제 미국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데 내일 화요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간 스탠리, 그리고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 그리고 미국 대표 방산주 로키드 마틴 이런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이제 7월 19일 수요일, 이날 이제 제일 큰 이슈는 바로 정보 보호의 날. 이거는 근데 지난주부터 이미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너무 많이 써먹어서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뭐 많이 이미 혜택을 받았고, 다음 수요일 날 두 번째로 중요한 뉴스를 또 보면은 정부가 바이오 경제 2.0 비전을 이날 선포합니다. 지난 바이오 경제 1.0 이후에 이번 2.0 바이오 경제의 핵심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연료 이쪽이라고 그래요. 마침 오늘 아까 대한항공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이제 연내에 올해 내로 사탕수수나 옥수수 기름으로 만든 그런 바이오 연료로 비행기 엔진 돌리는 이걸 실증 착수한다고, 특히 유럽 쪽이 이 바이오 연료 쪽에 엄청나게 지금 공들이고 있죠. 이것도 증시에 그대로 바이오 연료 테마주들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플라스틱도 역시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플라스틱 이쪽 소재를 얘기합니다. 다음 수요일 날 세 번째로 중요한 뉴스 미리 봐야 될 게 이날 중기부가 IBM과 함께 양자 컴퓨팅 창업 생태계 키운다라는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뉴스에 올라가기 좋은데, 그럼 양자 컴퓨팅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증시에서는 양자 기술 이쪽으로 증시 테마가 있고요. 그리고 이날 수요일에 증시 일정은 그 센서 뷰라고 5G 케이블하고 안테나를 비롯한 RF 연결 솔루션 기업 여기가 상장하는 날이고요. 다음 미국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에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호텔 카지노 체인 라스베가스 샌즈, 그리고 또 글로벌 에너지 플랫폼 기업 베이커 휴즈가 실적 공개 잡혀 있고요. 또 이날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후에 테슬라가 드디어 2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때 넷플릭스하고 IBM도 실적 공개를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7월 20일 목요일로 갑니다. 이날 제일 중요할 미리 나올 뉴스는 정부가 신규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지정해서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이렇게 세 개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정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정부가 보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요일 날 이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미리 나올 뉴스가 바로 중국 대출 우대금리 LPR 발표인데, 이거를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매번 지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상 중국의 시중금리 역할을 합니다. 이미 지난 6월 달에 이 LPR 금리를 한번 내렸는데 이것도 10개월 만이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뭐 그럴 확률은 적지만 추가 LPR 금리 인하 나온다고 하면 이제 중국 증시하고 여기 관련주들의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어서 이날 목요일에 세 번째로 중요한 뉴스는 바로 자동차 외에 수소 모빌리티도 수소차 충전소에서 충전한다라는 보도자료입니다. 뭐 수소 연료전지 들어가는 모든 교통수단부터 뭐 다니까 이렇게 되면 그 퓨얼셀 수소 연료전지 수요가 엄청나게 확대될 수가 있죠. 다음 목요일 증시 일정으로는 웹툰 서비스 기업 Y랩이 신규 상장하는 날이고요. 마침 이날 미국 샌디에고에서 세계 최대 웹툰 엔터 행사 코미콘 SDCC가 개최가 또 됩니다. K 콘텐츠 진짜 웹툰 해외 수출 엄청납니다. 근데 제대로 된 웹툰 관련주라고는 지금 뭐 네이버밖에 없었는데 거기도 지금 이제 주가가 좀 그렇죠. 그리고 이날 목요일 미국에서는 역시 굵직한 업종 대표주들 실적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먼저 대만 반도체 TSMC, 그리고 진짜 우리 일반 가정의 서랍을 열어보면 웬만한 제품 중에 하나는 여기 거라는 존슨앤존슨, 그리고 진단용 의료기하고 원격 진료까지 다양한 바이오 분야를 섭렵하고 있는 에보트 레보레토리즈,
그리고 또 이제 담배 제품 유명한 필립 모리스, 그리고 미국의 고급 주택 건설 회사 DR 호튼, 또 금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인 뉴몬트 마이닝 역시 2분기 실적을 이날 목요일에 공개합니다. 다음 이제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금요일로 갑니다. 7월 21일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은 우리는 중복 날이고 미국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럼 이날 나올 뉴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요거라고 보는데 산업단지 내에 대기 오염물질 저감 지원을 위한 산업 환경 개선 기반 구축, 이 보도자료를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증시에서 그 미세먼지 관련 테마, 그리고 클린 룸, 케미컬 필터, 이런 이제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 관련 그 테마주들이 여기에 그대로 연결이 되고, 다음 이제 금요일 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는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방안 발표, 이걸 합니다. 이거는 증시에서 동물 사료부터 동물용 의약품, 그리고 동물용 의료 장비, 뭐 이제 애완동물용 엑스레이 뭐 이런 그 장비도 있거든요. 그런 제조사들까지 연결이 되죠.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날 금요일 이슈가 될 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이건데요. 단어는 어렵지만 농업기계화 촉진, 요게 이제 지금 중동까지 우리 이 K 바람이 불어버린 스마트 농업, 스마트팜 요쪽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 이날 금요일 이벤트로는 우리나라 6월 생산자 물가지수 공개되는데 아마도 이제 미국 경우를 봤을 때, 그리고 중국의 최근 동향 봤을 때 우리도 이쪽 서플라이 사이드, 그러니까 공급 단계 물가는 추가로 하락했을 가능성이 크죠. 대신에 근데 또 이런 날은 뉴스에서 다루기 좋은 주제가, 이렇게 물가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빠지고 있는데 왜 점심값하고 외식비하고 식료품 물가는 안 빠지냐, 왜 그대로냐, 이런 게 이제 나오죠. 그럼 이제 또 그 수혜주로 런치플레이션, 뭐 밀키트, 보온용기 등등 증시에서 이런 것들이 또 주인공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금요일에 하이브 소속의 뉴진스가 미니 앨범 2집 공개한대요. 그리고 이날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실적, 그리고 미국 3대 정유사 중 하나인 슐름버거, 그리고 자동차 관련 종합 플랫폼 오토네이션, 진짜 자동차 왕국이야, 오토네이션이야. 여기 2분기 실적이 이날 공개됩니다. 여기 오토네이션은요, 뭐 새차, 중고차,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에다가 자동차 보험까지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보배드림의 어떤 상위 호환 버전? 예, 그 정도로 이제 특이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날 금요일 영국에서 세계 3대 에어쇼 중에 하나인 판버러 에어쇼가 개최가 됩니다. 근데 요즘 에어쇼에서는 이제 그 파일럿들의 뭐 전투기 묘기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핫한 분야가 무인 항공 기술 드론 쪽, 그리고 UAM 도심 항공교통, 이것도 사실 무인이죠.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은 한 주 뉴스를 일주일치 미리 알려드리는 주간 뉴스 미리 보기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 꾸며가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